밤에 듣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허의 딸 카이사와 공허의 예언자 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탄생하던 날 공허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우주 너머에 자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 표상으로서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의 힘이며 그 주인인 미지의 수호자들이 마지막 파멸의 시간을 알리기를 기다리며 영겁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면의 존재가 공허의 힘과 접촉하면 영겁의 비현실을 일별한 대가로 극도의 고뇌와 고통을 겪게 되며 제 아무리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도 정신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공허의 영역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지각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룬테라 전체를 완전한 망각으로 끌어넣는다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공허의 사냥꾼 카이사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면 그녀가 처음에는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카이사는 대대로 전사를 배출한 부족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슈리마의 대지 아래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머나먼 곳에서 소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는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혹독하게 짝이 없는 기후의 남쪽 사막을 고향으로 삼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고 낮에는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어른이 되었을 때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소녀 카이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은 태어나서 10번째 여름을 맞이한 무렵이었습니다. 카이사는 너무 어렸기에 그 해 마을을 휩쓴 이상한 사건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존재들이 떠돌아다니며 땅 아래 도사린 어둠의 힘에 재물을 바치리라고 요구한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머니는 카이사에게 집 밖에 나가 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카이사와 친구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저녁 카이사는 마을 주민들이 재물로 바치려고 유목민에게서 염소 무리를 사들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카이사는 8살 생일 때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칼로 염소들을 묶은 밧줄을 자르고 가까운 협곡에 풀어주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악이 없는 장난쯤으로 넘어갈 일이었지만 곧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 번뜩이는 빗줄기가 하늘을 그슬렸습니다. 아이들은 죽음을 피해 마구 내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허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여 집안을 쪼개버렸고 카이사의 마을과 주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자리에는 칠흑처럼 새까맣고 이리저리 뒤틀린 기둥이 우뚝 솟은 모래 벌판만이 남았습니다. 카이사는 땅 밑 세계에 갇힌 상태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공포 때문에 질식할 지경이었으나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이 외치는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들려왔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꺼져가는 목소리로 서로의 이름을 되풀이해 불렀습니다. 마치 그 이름들이 주문이라도 되는 듯.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그 목소리들도 잦아들었고 이제 카이사의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무렵 카이사의 눈에 저 멀리 아련한 빛이 보였습니다. 카이사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지긴 했지만 물이 약간 남은 가죽 부대와 다 썩어가는 복숭아 등 마을이 붕괴된 자리에 남은 보잘것없는 먹을거리 덕분에 간신히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는 또다시 굶주림보다 더 먹먹한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소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동굴로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보라색 불빛으로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카이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카이사보다 크지 않은 체구의 끔찍스러운 형상을 한 생명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놈이 이쪽으로 다가왔고 카이사는 양손으로 칼을 쥐고 놈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놈이 달려들어 카이사를 땅바닥에 쓰러뜨렸지만 카이사는 칼을 휘둘러 놈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했고 둘은 더 깊은 시변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처음 그녀에게 달려든 괴물은 이미 죽은 듯 했지만 기이하게도 놈의 시커먼 겉껍질이 카이사의 팔에 들러붙었습니다. 껍질에 감싸인 팔 부분은 따끔거리고 얼얼했으며 손으로 만져보면 강철처럼 딱딱했습니다. 카이사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칼로 껍질을 뜯어내려 했지만 칼은 부러져 버렸습니다. 곧이어 덩치가 더 큰 괴물들이 다가왔고 카이사는 어쩔 수 없이 껍질로 쌓인 팔을 방패처럼 사용하여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카이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껍질은 이제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간은 이윽고 몇 년으로 늘어났고 껍질도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카이사의 다짐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희망뿐만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서 살아남자. 그래서 돌아갈 길을 찾자. 카이사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모르는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카이사는 10년 넘게 가까운 세월을 두 세계의 틈에서 살며 두 세계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공허에 굶주린 생명체들은 슈리마 곳곳에 흩어진 마을들뿐 아니라 아예 툰드라 전체를 먹어치우려 했습니다. 카이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카이사는 그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공허의 생명체를 물리쳤지만 그녀가 그토록 기를 쓰고 보호하는 인간들은 그녀를 괴물로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카이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전설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고 불운한 이케시아를 떠도는 고대 공포의 괴물들을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는 이제 공허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눈부신 슈리마의 태양 아래는 언제나 예언의 힘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말자아는 원래 나이 많은 행상인의 외동아들이었고 부모가 병에 걸려 한꺼번에 사망하는 바람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아마크라시의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서야 자신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말자아는 점을 쳐주고 받는 동전 한 푼이나 빵 조각으로 도시 뒷골목에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점괘가 잘 맞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말자아의 명성이 올라가자 자신이 누구와 결혼할지 궁금한 낙타 몰이꾼이나 시장 바닥에서 벌어지는 칼 던지기 놀이에서 칼이 어디에 꽂힐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얼마 안가 말자의 손님들은 저작거리에 흙이 묻은 더러운 샌들이 아니라 보석 박힌 실내화를 신은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로 이름을 떨치면서도 말자는 자신의 운명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미래는 숨겨진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말자는 차츰 예언자로서의 삶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의 격차가 너무나 당연시됨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악질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고통과 번뇌의 순환에 매여 있고 더구나 대개는 스스로 그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아무리 희망찬 예언으로도 그 고리를 깰 수는 없었습니다. 말자의 눈에는 너무나 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곧 허무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예언자로 쌓은 부와 명성을 모두 팽개치고 아마크라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말자는 몇 년 동안이나 길도 없는 사막에서 옛 슈리마의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한사코 피했고 결국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침잠했습니다. 말자에게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하며 그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가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잠들지 않았을 때는 불처럼 뜨거운 환상이 그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기 시작했고 전쟁과 불화, 영원한 고통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전을 괴롭혔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던 말자와는 이윽고 사막을 벗어나 온통 소금이 깔린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그곳은 아주 오래전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역사에서 잊혀진 도시 이케시아였습니다. 말자는 그곳에서 피폐해진 시면의 깊디 깊은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그의 정신은 그 시면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공허가 그에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났겠지만 말자는 아니었습니다. 시면의 어둠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 쇠약해진 예언자의 영혼을 스쳐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으나 그 기이하고 알 수 없는 힘이 말자의 정신을 완전히 적셔버렸습니다. 이윽고 이케시아에서 홀로 성큼성큼 걸어 나온 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말자는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일찍이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목격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그 시면 속에서 끝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미래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를 필연적으로 망각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미래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무의 말씀을 퍼뜨려 그 아무것도 없음이 인간들을 기꺼이 감싸줄 것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말자는 세계의 구원을 알리는 전조가 될 것입니다. 말자는 사막 한가운데의 유목민들을 첫 번째 제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는 놀란 유목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허가 자신에게 준 힘을 사용하여 대지를 찢어 밝히고 악몽이나 나올 법한 생명체들을 소환했습니다. 기괴한 소리를 내며 나타난 괴물들은 감히 말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을 땅 밑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사막을 오가는 상인들 사이에 기이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남녀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힘을 경배하며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슈리마의 기반층에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단층이 생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몇 년 후 말자의 전설은 북부의 항구 도시들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예언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를 만나면 흉흉하기 짝이 없는 환상이 심장 깊숙이 파고든다는 소문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공포는 미신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척박한 황무지에서 살아가느라 굳세게 단련된 마을에서조차 땅 및 공어충들을 진정시킨다며 가축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 행동은 말자아가 공허의 목자로서 이 세계를 종말로 이끄는 일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미스테리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